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먼저 오늘 이 말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무능할 것이다, 무지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거는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서글픈 꿈을 갖게 했어요. 정치인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이 다 대통령 꿈을 꾸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서글픈 꿈을 갖게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무속인하고 김건희가 관여됐다고 의심되는 불법 관저 이전부터 뜬금없이 갑자기 청와대를 이전했어요.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아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을 했어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을 2,000명을 증원을 했어요. 뭐 이제 준비가 차곡차곡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갈등을 야기해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독도나 동해의 오류, 이 지명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아무 문제제기나 이런 것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에 있던 홍범도 동상을 갑자기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했는데 보니까 건국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 다음에 바이든한테 분명히 욕한 것 같은데 욕을 했는데 날리면 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주고, 거기다 모자라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도 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멀쩡한 노선이 55%나 바뀌고, 그 다음에 명품백을 수수한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멀쩡하게 놔두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누구 하나 처벌되는 사람이 없고, 최상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도 진상규명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부권만 25차례 남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라도 잘해주면 좋은데 세수도 결손 내고 무역적 자폭은 늘어나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상공인이 폐업도 늘어나고 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더 가관인 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무효함으로써 최악의 남북 상태를 만들어 놓고,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검토하는 등 아주 집권하고 나서 다양한 일을 전개를 했어요. 결국에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과 김건희였는데 지난 집권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그런데 느닷없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어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도 이제 자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전부 보니까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정말 이게 농담도 아주 끝까지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TV를 보니까 딱 이렇게 책상 딱 이게 짚고 계엄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어요.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도저히 국정운영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다. 필요한 국가적인 예산을 다 삭감했다. 그리고 총선을 비롯해서 선거 자체가 불법 선거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탄핵은 입법부가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예산은 충분히 재논의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부안을 그대로 예결위에서 삭감을 안 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정부안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삭감을 하고
저희 당은 정부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이런 방구 말 없이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선거가 불법 선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선관위를 다 서버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중국 스파이가 와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대선도 분명히 잘못됐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 없이 그냥 계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엄을 주장했던 탄핵이 남발됐다, 예산이 삭감됐다, 그리고 불법 선거였다는 것은 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도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고,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12월 3일 전시 상태도 아니었고 사변에 준하는 어떠한 사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이 발생을 해서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정부 상태나 무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1호를 발령을 했는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엄을 설령 선포한다 하더라도 행정이나 사법부, 언론의 통제는 가능하지만 국회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입법부의 활동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고령 자체가 위법하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심의도 의결하지 않고 계엄 후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도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절차가 다 위법이에요. 그런데다가 12월 7일 날 4일 뒤에 윤석열이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제2의 계엄은 없다. 그리고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운영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무 웃기는 것이 어떠한 국민이나 법률에서도 정부 여당의 권리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담화를 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게 10일 날 법률안과 대통령안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는데 그런 거짓 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12일 날 담화를 합니다. 국정 마비를 위해 야당에서 공직자 수십 명을 탄핵을 했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계속 거부권을 남발을 하고, 감사원에서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해서 봐주기를 하고,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담화였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 같은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라고 해서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치행위도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는 없습니다. 외교권, 사면권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계엄도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10월에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도 없었고 선거 부정도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만일에 선거 부정이 있거나 해킹이 있었다면 대선 결과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방법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간첩죄에 대한 법 개정을 막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고 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첩죄 개정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서 전체 회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적인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단순 경고 목적의 계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엄법에 국회가 입법권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록도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선포 이후에 국회에 통보도 안 했어요. 자, 소수 병력만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로 바로 철수했다고 하는데 685명이 당일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곽종근 특정사령관한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 증언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리고 경찰청장한테 6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한 경찰청 특정업무비나 국세청 등의 업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에 관한 예산만 삭감을 한 거고 이마저도 아마 정부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다면 협의를 진행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담화에서 얘기한 내용도 너무 황당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계엄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은 어떠한 국민도 정치인에게 멋대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45년 만에 계엄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왜 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데 분명한 것은 국민 누구도 윤석열이에게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깨치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방한을 안 합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년회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갖고 놓은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외국 수반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다.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한국에 와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한국 돈을 바꿔주질 않습니다. 중국 스파이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당장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이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79년 11.6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이의 비상계엄 그 하나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어떻게 하더니 질서 있는 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장의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고 이번에 탄핵이 되면 30년 이상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입니다. 보수가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이게 헌정 질서는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장, 질서 있는 헌정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탄핵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파적인 어떤 이익을 내일은 좀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모든 당원 동지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꼭 탄핵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루어지리라고 바랍니다.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좀 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당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